자, 우리가 이제 다항방정식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애들을 다항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수학에서 무슨 방정식 그러면 앞에 있는 애가 1차 방정식 그러면 1차식이라는 걸로 이제 만든 방정식 이런 뜻이에요. 그럼 지수 방정식 그러면 뭐냐? 지수꼴의 형태를 놓고 미지수 x를 써서 방정식을 만들었다. 이름의 특징은 그래요. 이름이 뭐 그게 힘든 건 아닌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수 방정식의 접근은 이겁니다.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x가 누구니? 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밑이 같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수가 같으면 되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수 방정식의 우리가 해법의 표현이 되는 거야. 밑이 같으면 당연히 지수가 같아야지 좌우변 같을 거 아니야. 자, 어떤 형태는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아야 되는 이런 형태도 보게 되는데, 자, 그것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게 이제 밑에 있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풀 거니? 자, 우리가 이제 지수 방정식의 모습이 희한한 건 아니니까 어떻게 풀 거냐? 이 풀이 해법을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접근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웬만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지수 방정식은 형태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이걸 보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웬만하면 보일 거란 말이야. 그걸 이제 시작도 하기 전에 문자로 보니까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문자로 보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선생님이 이걸로 열심히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실전을 풀고 다시 여기를 봤을 때 이게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이걸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얘를 가지고 뭐 어쩌고 문자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략 보는 첫 번째 건 이건 거야. 지수 방정식의 첫 번째 형태가 아까 A의 X 원승이 A의 X 투승이에요. 그러면 둘이 같다가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밑을 똑같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식들이 있으면 그걸 크게 두 가지 항해꼴로 두게 됩니다. 두 가지 항해꼴. 그래야 좌변의 항 하나, 우변의 항 하나. 그럼 두 개로 놓고 지수끼리 같아야 돼요.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밑을 똑같이 만들면. 자, 2의 x제곱은 8이래요. 아주 간단한 식을 하나 본 거예요.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니? yes. 8은 2의 몇 승? 3승. x 얼마? 이렇게 풀겠다, 이렇게. 그런데 좌우변 나와 있으면 그나마 쉬운데, 자, 2의 x 플러스 1승 마이너스 32는 0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니? yes, 2로. 그런 다음 이 형태를 어떻게 바꿔라? 32를 2항을 시켜서 2의 x 플러스 1승은 32. 좌변의 항 하나, 우변의 항 하나. 그럼 32는 2의 몇 승? 5승. 자, 그러면 누구랑 같다? x 더하기 1이 5랑 같다. x는 4예요.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지수 방정식의 풀이. 뭘 같게 만든다?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걸 본다. 두 번째는 A의 X승과 A의 2X승, A의 X승과 A의 2X승, A의 X승과 A의 마이너스 X승,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처럼 함수에서 우리가 치환했던 꼴이 있잖아. 그 치환했던 꼴로 나오는 방정식들이 있어요. 걔는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치환한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을 하는 게 보이면 얘는 이제 덤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은 여기 하나 있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로 풀어야 되는 지수만의 방정식은 얘입니다. 근데 지수로 나온 걸 치환해서 풀어야 된다. 치환하는 걸 알아봐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에서 중요한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치환할 때는 그 치환한 범위도 중요하다 그랬죠? 자, 개념 익히기를 보시면 직관적으로 보일 거예요.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이미 좌변의 항 하나, 우변의 항 하나가 나온 형태입니다. 그럼 같으려면 뭘 봐야 돼? 우변도 밑을 2로 바꿀 수 있나? 2의 3승. 자, x는 3. 나온 거 보이죠? 자, 좌변과 우변.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를 2분의 1이 몇 승으로 바꿔요? 4승. x는 4. 자, 얘가 3의 x승이래요. 그러면 81분의 1을 3의 거듭적으로 바꿔라. 얼마예요? 마이너스 4승. x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125는 5의 몇 승이에요? 3승. x는 3이에요.
자, 9분의 1은 3분의 1의 몇 승이에요? 2승이에요. x는 2. 자, 여기가 5분의 1의 x승이니까 25는 5분의 1의 몇 승이에요? 마이너스 2승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수 방정식 말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x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해준 방법 말고 배웠어. x를 구하고 싶어. 로그가 떠오를 수 있으면 참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로그가. 밑이 밑으로 이게 2의 x승이 있으면 지수를 해결하는 도구가 그게 로그라 그랬잖아. 이렇게. 로그의 8. 로그의 8은 얼마? 3.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건 로그를 이용해서 푼 거야. 즉 지수 방정식을 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지수하고 로그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거야. 이미 우리에게는. 그 중에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2의 3승으로 보고 x를 구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이 방법도 같이 가지고 간다는 뜻인 거야. 지수하고 로그는 항상 같이 둘을 같이 보는 겁니다.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을 가기 위한 연습인 거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왔을 때 지수가 얼마니? 그럼 밑을 밑으로 보낼 준비도 해야 되는 겁니다. 둘은 같은 거예요. 자, 2번입니다.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보자. 자, 이번에도 좌변과 우변이 나눠져 있는 1, 2번이 있고요. 한쪽에 있는 3, 4번이 있어요. 자, 1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밑이 같으니 지수끼리 같다. 그러면 지수끼리의 방정식을 하나 이렇게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면 3x는 3, 따라서 x는 1 이렇게 구해줘요. 자, 2번. 밑이 같아요. 자, 그러면 지수끼리 어때요? 같아야 돼요. 지수끼리 같아야 돼요. 그러면 6x는 마이너스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구할 수 있겠니? 자, 3번, 4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 두 개니까 마이너스 했다. 하나를 우변으로 이렇게 보내라는 거죠. 그러고 나면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어떻다? 같다. 지수끼리 같다. 자, x 넘어오고 상수 넘어가고. 자, 4번. 81의 1분의 1의 4x 플러스 4승은 81분의 1의 x 마이너스 1승.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지수끼리 같다. 4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1. 3x는 마이너스 5. 자, x는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하는 지수 방정식의 1단계를 지금 푸신 겁니다. 되겠어요? 되겠지? 자, 169번입니다. 자, 위에 있는 7, 8번과 다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밑이 살짝 귀찮아지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를 잘 다룬다? 밑을 잘 알아보고 잘 바꿀 수 있을까? 로그를 잘 다룬다? 밑을 잘 보고 바꿀 수 있을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밑을 2로 만들어야 등식을 풀 수 있구나. 그럼 128은 2의 몇 승? 7승? 자, 그러면 2x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7이니까 2x는 10, x는 5. 자, 좌변 밑이 2고요. 우변 16을 2의 4제곱으로 바꿔서 2의 8x승을 만들면 이제 지수끼리 같아요. 자, 나머지 풀 수 있죠? 첫 번째 포인트가 뭔지 느껴요. 자, 3번 어떻게 만들으래? 25와 125는 모두 5의 거듭적으로 만들 수 있군요. 얘는 5의 제곱으로 125는 5의 마이너스 3승으로. 자, 그러면 요거 지수 법칙 2x 플러스 6 요거 지수 법칙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같다. 자, 이제 남은 풀이를 생략할게요. 자, 4번. 자, 밑을 몇으로 맞춰라? 3. 여기 루트 3 있잖아. 자, 그러면 9분의 1을 뭐로 바꾼다? 3의 마이너스 2승. 81은요? 3의 4제곱. 루트 3은요? 3의 2분의 1제곱입니다. 자, 좌변. 3의 2x 마이너스 4승. 우변. 3의
더해서 2분의 9제곱. 둘이 같다. 자, 5번.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 좌변식 2의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승. 우변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승. 둘이 같다. 자, 4번.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놓고 4는 2의 제곱으로 8은 2의 세제곱으로 되겠습니까? 무난합니까? 자,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이에요. 170번처럼 위에 있는 형태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푸는 지수방정식이고요. 자, 170번은요. 나와 있는 식이 2의 x승과 4의 x승을 보면 요게 t면 이게 t제곱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t로 놓고 t는 양수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모든 지수꼴의 치역, 양수.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예요. 풀 수 있잖아, 인수분해에서. 자, 이거 인수분해에서 1 곱하기 2 풀었더니 t는 1 또는 2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t를 구했으니까 t가 누구였냐? 2의 x승이니까 2의 x승은 1 또는 2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2의 x승은 1을 풀어. x 얼마야? 얼마? 2의 x승은 1을 풀어. x가 얼마야? 자, 2의 x승은 2를 풀어. x가 얼마야? x는 0 또는 1입니다. 최종적인 해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보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대비해야 되냐면 이렇게 t로 치환했는데 t로 치환한 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거예요. 안 되면 어려운 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수방정식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바로 걔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일단. 자, 필수 예제입니다. 자, 간단한 거 몇 개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 자, x를 구하는 얘기인데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느껴질까요? 좌우변 밑을 같게 해주자. 자, 1번에 2의 x제곱 빼기 3은 2의 2x승. 자, 이제 지수끼리 같아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푸세요가 됐네요.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자, 2번. 좌변 밑 그대로 3 두고요. 자, 9분의 1을 3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꿔서 좌변의 지수, 우변의 지수. 그러면 자,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을 풀자. 2로 나누고 8. 다음 2 곱하기 4 마이너스 플러스. 자, x는 마이너스 2 또는 4. 자, 하나는 4분의 3이고 하나는 3분의 4입니다. 어떡할래? 얘를 4분의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이렇게 바꿔줘서 자, 역수꼴을 이용하면 되겠죠? 좌변의 지수, 우변의 지수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그러면 좌변으로 몰고 x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다음을 풀어라. 자, 2의 x승, 2의 2x승. 자, 여기 나와 있는 2의 x 플러스 2승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승으로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그러면 요게 t, 여기는 t제곱. 자, 4t 제곱 마이너스 4고 36t 플러스 32는 0.
자, 치환한 형태 알아봐요. 몇으로 나눠? 4로 나눠. 인수분해 됐다. 인수분해가 되면 쉬운 거. 자, 그러면 t값은 몇 또는 몇? 1 또는 8. t가 누구? 2의 x승. 자, 그러면 2의 x승은 1이에요. x는 얼마? 0 또는 2의 x승은 8. x는 3. 최종 해는 x는 0 또는 3인 겁니다. 무난합니까?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러면 쉬운 거라고요. 이러면 쉬운 거라고요. 그럼 뭐가 어려운 거냐? 뒤에 곧 나옵니다. 자, 15번은요. 자, 얘는 이제 학교 시험용보다는 수행평가용.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지수방정식에서 보면 첫 번째가 뭘 봤지? A의 fx 승꼴과 A의 gx 승수가 이렇게.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해가 된다? fx랑 gx랑 같으면 해가 됩니다를 했어. 그지?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지수가 같아. 여기가 A의 fx승의 AFX 대신 어디가 다르냐? 밑이 달라. 여기가 B야. 이거 어떻게 풀지?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으면 되는데 지수가 같은데 밑이 달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밑이 달라도 양변이 같게 만드는 마법의 지수가 있어요. 몇이야? 지수가 얼마면 돼? 0이면 되죠.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좌우변 일일이 같아지잖아. 그래서 이런 독특한 해도 있다. 자, 그러면 1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좌변이 x 플러스 2의 우변이 3이야. 지수가 같단 말이야. 그러면 밑 조건에 의해서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좌우변이 같겠지.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또한 좌우변의 밑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면 되겠다? 0이면 좌우변이 같아지겠다. 이렇게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만족하는 해, 지수에서 만족하는 해를 각각 뽑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특별한 지수방정식입니다. 밑에도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밑에도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해됩니까? 자, 다음에 2번이에요. 자, 2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밑이 어때요? 밑이 같아, 이번에는. 밑이 같아. 자, 그러면 밑이 같은 요 식에서도 요렇게 미지수가 아니고 밑이 어떤 상수일 때는 fx하고 gx가 같아요. 이것만 있었는데 만약에 밑이 미지수야. 밑이 미지수. 그럼 밑이 미지수면 둘이 항상 같은 거잖아. 그러면 지수의 모습이 달라도 밑이 같으면 같아지는 마법의 수 x가 있어요. 몇일까요? 1은 아무리 거듭제곱해도 1이죠. 그러니까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되겠구나. 이런 특별한 해가 등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밑의 조건으로. 자, 그래서 미지수가 들어가면 첫 번째는 밑을 같게 만들자. 밑을 지수와 상관없이 1이 되게 만들자라고 하는 특별한 해가 있다. 두 번째는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같게 만들면 역시 해가 나오겠지. 그래서 밑에서 만들고 밑에서 찾고 지수에서 찾아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와요. 근데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결론은 지수에서는 해가 안 나오고 밑이 1 만드는 x는 4만 있어. 이렇게 되는 해가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뜻인지 이해됩니까? 뭐 했는지 이해되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얘가 시험용으로 나오기에는 밑과 지수, 뭐 요것도 이제 당연히 있지만 로그로 풀어야 되는 형태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같이 언급하고 넘어가 볼까요? 자, 1번은요. 지수가 같네. 그럼 밑이 얼마인 게 하나 있다?
밑이 4 되도록 하는 x가 하나 후보가 있고, 그 다음 지수가 얼마이면 된다? 0이면 된다의 후보가 있다고요. 이렇게. 자, 2번. 지수가 같으니까 얼마면 된다? 0이면 해가 된다. 또는 밑이 같으면 된다. 이렇게. 밑이 같으면 된다. 자, 밑이 같아요. 밑이 같아요. 그러니까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얘네 둘이 같아요라고 하는 거에서도 해가 나오겠죠. 서로 같은 모습이면, 밑이 같은 모습이면 1이면 된다. 지수가 같은 모습이면 0이면 된다. 이런 애가 추가로 하나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된다. 지수가 0이면 밑이 달라도 같다. 이런 애가 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을게요. 쉬었다가. 자, 먼저 16번입니다. 자, 이 필수예제 16번은요,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필수예제 14번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14번을 여기다 이제 문제를 써보면, 4 곱하기 2의 2x승 빼기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승 더하기 32는 0에 해를 구하세요. 해를 구하세요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t로, t의 제곱으로 해서 4t제곱 마이너스 36t 더하기 32는 0.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을 구했는데, 여기서 아까 무슨 말을 했지? 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쉬운 거고, 그건 해결할 줄 알아야 돼. 자, 인수분해 되는 것까지 보입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16번은 지금 현재 14번에 나와 있는 형태하고 구조는 어때요? 비슷해 보이죠? 3의 x승과 3의 2x승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3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9의 x승은 t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바꿨더니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왔어요. 자,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여기서 잘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됐던 식인데 얘네 둘은 같은 구조잖아. 구조적 특징을 연결하기 위해서 치환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의 x승을 t로 치환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의 두근 알파 베타다라고 하는 거는 x값입니까? t값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의 근은 x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t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x야, x. x야. 여기엔 t라는 게 없어. 내가 치환한 건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면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 알파나 베타 대입한 걔네들이 근이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2의 알파승을 t1 정도로, 2의 베타승을 t2 정도로 치환을 하면 요 t에 관한 방정식의 두 근은 t1, t2죠. 여기서 나온 근은 분명 t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찾으려고 했던 근은 누구야? 알파 베타란 말이야. 알파 베타. 이 연결이 중요해. 자, 그러면 요 t에 관한 방정식에서, 자, 요 식에서 두 근의 합은 어딨어? a분의 b 9. 두 근의 곱은 어디 있다? a분의 c 8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t1 더하기 t2는 원래에 있던 요 방정식에서는 누구의 둘의 합과 같은 모습이다? 2의 알파승 더하기 2의 베타승이 9예요 라고 하는 뜻이었던 거고, 여기서는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베타승은 8이에요 라고 했던 뜻인 거예요. 이해돼? 그러면 아까 이게 최종적으로 알파가 t는 1 또는 8이 나왔으니까 알파는 0 또는 3 이거였겠지. 자, 2의 알파, 2의 베타 곱하면 걔는 뭐랑 같아? 2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직접 찾은 건데, 요 인수분해가 만약에 얘가 안 됐어도, 우리 지금 인수분해를 이용하지 않고 풀었어요.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입니다를 지금 푼 거란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인 걸 푼 이 과정을 여기에 가져와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근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지 않아도 원래 치환하기 전에 있는 두 근 알파 베타의 합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지수방정식에서 독특한 부분인 거예요. 똑같은 멘트 다시 할 건데 다시 봐.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의 두 근을 T1, T2라 하자. 맞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누굴 치환했지? 3의 X승을 치환했잖아. 그러면 T1을 3의 알파승이라고 하면 T2는 뭐야 이거? T2는 3의 베타승 정도로 둘 수 있는 거 오케이? 그러면 문제가 원하는 건 뭘 구하래?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래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려면 얘하고 뭐 해야지 나와? 곱해야 나와. 그럼 T1 곱하기 T2가 얼마입니까? 두근의 곱. 아니야. 두근의 곱 뭐야? A분의 C야. 두근의 곱. 자, 그러니까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이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러면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은 3의 몇 승? 알파 플러스 베타승이 1인 거야.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다? 0입니다가 최종 답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요 근을 따라가서 원래 알파 베타가 근이었는데 t로 치환한 근, 그 t라고 하는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풉니다. 이게 고득점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자, 풀이는 아까보다 훨씬 짧아요. 두 근의 곱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치환하기 전에 지수방정식의 두 근, 치환하기 전에 두 근의 합은 치환한 방정식의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연결문이에요. 치환하기 전에 두 근의 합은 치환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에서 찾을 수 있다. 이걸 이해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돼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지금의 이 내용을 모르고 인수분해 안 되면 대부분 뭘 하냐 하면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갑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걸 익혀야 돼요. 우리 수학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라. 이 뜻이라고요. 자, 요게 16번의 숨은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복귀해 봅니다. 3의 x승을 t라 하자. 자,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을 t1, t2라 하자. 그럼 t1은 3의 알파승, t2는 3의 베타승, t1 곱하기 t2는 a분의 c, 3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은 1. 요게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승.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입니다. 이런 흐름인 거야. 자,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번에는 더 어려워요. 17번은 이건 1등급에서도 오답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17번. 자, 17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으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요 두 근의 부호, 두 근의 위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지금의 17번은 절대 우리가 익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두 근의 부호와 두 근의 위치는 우리 카페, 다음 카페나 여기 지금 네이버 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지금 안 돼 있는 분들 했을 때 톡 하나 보내세요. 이미 네이버 카페로 지금 갈아타고 있어요.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춰서 새로운 강의들, 특히 이제 전자칠판 수업들은 네이버 카페에 다시 만들어서 지금 강의들을 넣고 있거든. 기존 네이버 카페도 당연히 이제 있긴 있는데 새로 올라가는 강의들은 네이버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 강의에 매년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근의 부호와 두근의 위치가 여러분들 지금 2학년 수학에서 1학년 내용 중에 정말 고득점으로 필요한 내용이 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녹화하기 시작한 이유가 되는 단원이에요. 여기가. 강의를 녹화하는 이유가 고2들한테 고3이 돼서도 자, 고1 때 배웠던 이거 복습해라. 고1 때 배웠던 이거 다시 봐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두 근의 부호와 근의 위치 문제가 고1 때도 어려웠던 내용이 되는데 고2 그리고 고3 여러분들 수능 라인까지 어려운 문제들이 써먹는 2차의 식에서 잘 들어 2차의 방정식이나 함수에서는 가장 고득점 난이도의 문제 해법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자꾸 들으면 뭔 소리인지 알게 될 거야. 언젠가는 이런 노래도 있어. 이상은 씨의 우리 다시 만나리. 네, 언젠가는 알게 되리. 졸업 전에 알아야지. 그게 목적이잖아. 그래서 일단 두근의 부호하고 두근의 위치를 간단하게나마 복습은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강의를 다시 보라는 얘기는 거기서 필수 예제며 이런 것들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돼. 지금 아는 것 같아도 넘어가서 이 문제 풀어라 그러면 또 못 풀어. 제발 선생님 말 믿어. 경험에서 나온 얘기야. 저 이거 버릴게요 하는 사람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마. 애중간히 아는 것 같아갖고 시험에서 나오면 깜짝대다가 틀리는 게 더 싫은 거라 그랬지, 더 안 좋은 거. 분명히 얘기했지. 나 맞출 거야와 난 버릴 거야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시험 때. 자, 두근의 부호다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상황은 세 가지예요. 부호를 얘기하는 건 실근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허근은 부호가 없어. 자, 뭐 부호의 기본 세 가지는 뭘까요? 두근의 기본 부호 세 가지는 뭘까요? 이게 떠올라야 돼, 먼저. 안 떠올리니까 지금 알려주겠지만 다음에 떠올라야 되는 거야. 두근의 가장 기본적인 부호는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양수. 그럼 두 번째 뭘까요? 안 할 거면 나 딴 거 한다? 넘어간다?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 고민아. 네? 알고 싶어? 안 알고 싶어? 근데 진짜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할게. 이거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지금 대부분 그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여기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만하면 안 돼. 이거 어려운 내용이라고 지금 괜히 엄포를 준 게 아니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근데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면 너네 또 삐질 거잖아. 무슨 선생님 저것도 안 알려준다? 나 알려주는 거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야. 녹화도 하고 있잖아. 이거 지금 여기 증인이야. 대신 어떻게 얘기했어? 이걸 다 듣고 정말 어려워서 못 해먹겠다. 에이, 난 수학 저거 못 해먹겠어. 그럼 버리고. 나 이 정도면 좀 할 거야. 하는 사람은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하라고. 연습하라고. 그러라고 녹화 놓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야. 잉? 나만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야. 여기를. 두근이 모두 양수. 그러면 두근이 또 뭐가 있어? 두근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같이 공부하면 참 좋겠다. 두근이. 같이 공부한 친구 중에 두근이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한근이는 있었어요. 또 있었는데? 근 들어가는 친구가? 근이 뒤에 들어가는 친구는 별로 없죠. 우리나라 이름 중에. 근이 중간에 가는 친구들은 좀 있어요. 근호. 근수. 근수도 같이 공부한 것 같진 않은데. 자, 세 번째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자,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그럼 뭐 남았어? 부호만 갖고 얘기하면. 둘이 부호가 반대. 부호가 반대. 자, 부호에 대한 기본적인 세 가지 상황인 거야. 두근이 모두 양수, 두근이 모두 음수, 두근이 부호 반대. 자, 그러면 실근이 있어야 돼요. 판별식은 0 이상입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두근이 그러면 판별식은 양수예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중근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은 0 이상인 거야. 그럼 그 다음은 뭘까? 두근을 더하면 뭐야? 두근의 합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겠지. 그럼 두근의 곱은 양수여야겠지. 이걸 모두 만족하는 게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에요. 자, 이런 거 배운 적은 있는 거 기억나죠? 배운 적은 있잖아. 근데 머릿속에 지금
아직 안 채워져 있잖아. 자,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 있어야 된다고. 실근. 판별식. 자, 그러면 두근이 음수.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 두근이 부호가 반대래요. 그러면 두근의 합 알아 몰라? 뭐 모르지. 양수 될 수도 있고 음수 될 수도 있고. 뭐만 확실해? 두근의 곱이 음수예요. 얘만 확실한 거야. 얘가 두근의 부호의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걸 응용한 게 두근의 위치입니다. 근의 위치. 근의 위치? 근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어떤 수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어떤 수보다 오른쪽에 있다. 위치. 두 번째는 그럼 뭘까요? 두 근이 모두 어떤 수, 값보다 왼쪽에 있다. 이게 기준 위치인가요? 위치. 그럼 세 번째 뭘까요?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근이 어느 하나의 기준인 값을 기준으로 두 근이 다 오른쪽, 다 왼쪽, 아니면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의 위치. 그러면 이게 근의 위치하고 근의 부호를 연결고리는 이거예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얘네? 어? 두 근이 양수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그게 이거야.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그게 얘야. 근데 이것을 더 확장하게 되는 거지. 유사하지만 다른 내용이야.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근의 분류라고 이야기해요. 근의 분류. 부호에 따른 분류, 위치에 따른 분류. 왜 안 할 거야? 이거 버릴 거라도 자는 건 난 못 봐. 자, 그러면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요의 양. 이걸 접근하려면 역시 두 근이 나왔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돼요.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이 그러면 등호가 빠집니다. 자, 그러면 P보다 큰 거니까 얘는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두 근이 이렇게 있는데 P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래서 P를 대입하면 양수예요. 다음 축의 방정식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다일 때는 판별식 근이 있어야 되고요. 자, 이쯤에 Q가 있는 거야. 그래서 Q를 대입한 거는 양수가 돼야 돼요. Q 대입하면 양수. 다음 축의 방정식은 Q보다 왼쪽에 있어요. 두 근 사이에 K가 있어요. 이러면 K를 대입한 게 음수예요. 이것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얼추 두 근의 부호하고 위치가 비슷하면서 다른 걸 느껴야 돼요. 부호는 뭘 가지고 온다? 합과 곱의 부호. 두 근의 부호는. 위치는 함수값과 축의 위치를 가지고 온다. 위치. 함수값과 축. 함수값과 축으로 위치를 따진다. 자, 요게 기본이 되는 상황이에요. 기본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다시 볼게요. 자, 4의 x승과 2의 x승은 보이니까 얘를 가지고 4의 x승 마이너스 4, 3, 12x 더하기 k는 0. 12, 2의 x승.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k는 0까지 오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해석이 중요한 거야. 다음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요. 자, 서로 다른 나왔어요. 서로 다른이 나오면 판별식은 양수가 된다 그랬어요. 0 이상이 아니라.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식은인데 알파 베타라고 하자. 걔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실근 t1, t2가 되겠지. 알파 베타가 t1, t2로 왔잖아 계속. 그런데 얘들아 제일 조심할 게 치환할 때 t1은 2의 알파승, t2는 2의 베타승인데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은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 양수.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요. 이 말은 T로 치환하는 순간 서로 다른 두 양인 실근을 가졌어요 라고 하는 말이 추가로 붙는 거야. 이게. 양의 실근을 가졌어요가 추가로 붙는 거야. 2의 알파승, 2의 베타승은 무조건 양수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 T에 관한 방정식은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서 판별식은 0입니다. 이거만 풀면 안 되고 그 두 근의 합이 양수입니다. 두 근의 곱이 양수입니다. 이게 붙어서 K값의 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어요. 판별식은 양수다. 이건 1차적으로 떠오를 텐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치환한 녀석이 서로 다른 그냥 두 실근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T1, T2라는 말을 갖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 이 양의 실근이라는 멘트가 근의 부호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그래서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의 부호까지를 살펴서 풀어라. 이게 붙는다. 이해되겠습니까? 응용해 볼까요, 그럼? 문제의 유형만 유형만 연결해 볼 거야. 자, 지금 두 근의 위치, 두 근의 부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기본 형태 각각의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떠오르지가 않으면 강의를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강의도 안 보고 문제 풀다가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 대답 안 해줄 거야, 이제. 요 근의 부호 위치 유형은 그러니까 항상 지금 치환 2의 알파승을 또는 3의 알파승을 이렇게 A의 알파승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는 뭐가 된다고? 0보다 큰 수예요 라고 하는 조건이 저절로 생긴다. 이것을 잘 따라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그 두 근의 합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T1, T2의 곱에 있습니다. 여기서 찾은 거였단 말이야. 치환의 연결고리가. 그러면 이때 서로 다른 두 근이면 어떻게 됩니까? T1, T2가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이런 연결을 잘 잡으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지금 이 식에서 이제 됐어 이제. 이 식에서 서로 흥분하지 말고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T로 치환한 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양의 근 T1, T2로 해석한 것처럼 자 처음에 있는 식에서 0보다 큰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T에 관한 식이 0보다 컸어. 알파가 0보다 컸어. 베타가 0보다 컸어. 그러면 T1은 2의 알파승인데 얘가 몇보다 커? 몇보다 커? 알파가 0보다 크다니까? 알파가 0이면 얼만데? 1이잖아. 그럼 T1은 누구보다 커? 1보다 큰 근이라고 하는 게 바뀌는 거야. 1보다 큰. 그러면 T2는 2의 베타승인데 몇보다 커? 1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0보다 큰 두 근 알파 베타를 가져요. 그 말은 1보다 큰 두 근을 가져요. 이런 말로 바뀌게 된다. 이런 소리. 그럼 1보다 큰 두 근 가져요. 그랬으니까 얘는 뭐야? 두 근의 위치지. 둘 다 1보다 커요. 판별식은 0 이상 축은 1보다 크다. F1은 0보다 크다.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근의 위치가 된다.
여기서도 0보다 큰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요. 그러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 유형들을 정리를 하자면 근의 부호냐, 근의 위치냐, 이 근의 분류라고 하는 문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 1번이 아니고 서로 다른이란 말이 있냐 없냐. 이 말을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서로 다른 두근이냐, 그냥 두근이냐. 다음 부호에 대한 이야기냐, 위치에 대한 이야기냐.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언급이냐, 근의 위치에 대한 언급이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17번. 기본 필수 예제 문제인데 얘는 기본 필수 예제가 아닙니다. 얘는 실력 업급 문항이에요. 17번은.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지수 방정식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지수 방정식에서. 방금 16번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걸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 잘 풀어라. 응? 어려운 게 당연하니까 열심히 더 반복하셔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자, 그래서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다음 두 근의 곱이 양수여야 됩니다가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근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야. 두 근의 합도 들어가야 되는데 두 근의 합은 이미 12로 양수인 걸 만족했기 때문에 지금 얘가 빠져 있는 거야. 두 근의 합은. 자, 175번, 76번은요. 하실 분만 하시라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18번은요. 근데 또 해야 돼요. 필수예제 18번. 자,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의 마지막 유형이 요 실생활 예제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쯤에는 로그 방정식 풀면서 식 두 개 세워서 변변 빼야 돼.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지수꼴의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풀이로 장착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복리법이라고 불리우는 애가 있어요. 복리법. 이 복리법은 우리가 저 이제 마지막 대단원에 수열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정식으로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이 지수 로그를 배우기 전에 수열을 먼저 했어. 수열하고 나서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을 했어. 그래서 이 복리법을 다 배우고 이걸 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쉬운 접근이 됐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는 거 딴 건 아무 상관없는데 얘 때문에 문제가 있어. 지수 방정식의 실생활 예제. 얘 때문에. 이 복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증가 감소 형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다 복리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 다시. 같은 규칙으로 증가나 감소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걸 복리라고 불러. 이 복리라고 하는 거의 정식 명칭은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자를 주면 그 원금이 변하는데 거기에 또 이자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통장이 있어도 여러분들 명의 통장 여러분들이 안 쓰지요. 아직 부모님이 관리하고 있으시죠. 미성년자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이 잘 안 돼 있어. 너무나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우리 수학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실생활과 관련된 몇몇 가지 중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얘입니다.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중에 경제관념이 너무나 중요해요. 경제관념은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고 이 돈을 어떻게 아끼고 필요한데 얼마나 쓰고 이게 기본적인 경제관념인데 이게 잘못되면 특히 요즘은 더더욱 더 심해져요. SNS 이런 상황이 맨날 인터넷상에는 멋있는 사람 멋있는 거 좋은 데 가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거만 나와. 그러니까 다 그래야 될 것 같은단 말이야 이게. 그럼 내 돈에 10,000원밖에 없는데 맨날 애들이 15,000원짜리 먹는 거 보니까 나는 저것도 못 먹고 나는 불행한 삶을 살아. 말도 안 되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단 말이에요. 요즘 친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라 더 대학생들 직장 초년생들이 그러고 살아.
어른들이 그거 안타깝게 보고 있거든? 너무나 안타까워. 어? 오마카세. 야, 선생님 한 번도 못 가봤어? 아직까지 오마카세. 어? 이름만 들어본 거야. 너네 오마카세 뭔지 알아? 들어는 봤어? 평생 몰라도 되는 거거든. 근데 막 누구랑 하는 데인 줄 알아, 거기를. 오마카세 가갖고. 한 달 월급에 절반씩 놓고 막 한 끼를 먹어요. 미쳤지.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왜 당연한 것처럼 세상이 돌아다니냔 말이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 경제관념에 대해서 내가 저거는 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걸 보게 되니까 내가 이제 그 판단을 잘 못할 때는 저거 보면 왠지 나도 저거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그런 걸 이제 가려서 볼 수 있는 눈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리법, 선생님 이제 복리법 나중에 수업할 때 굉장히 흥분할 거예요. 지금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흥분하잖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릴 때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100만 원과 20년 뒤에 가지고 있는 100만 원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100만 원일까요? 당연히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의 100만 원이 20년 동안 내가 잘 불려놓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재테크야.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만히 은행에 넣어놓는 A가 있어. 쉽게 얘기하면 주식 상품에 투자하는 B가 있어. 요즘 뭐 얘기는 많이 들어서 금을 사놓는 C가 있고 달러를 사놓는 D가 있고 아주 이제 다양한 건데 거기까지 있으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이 100만 원이 20년 뒤에는 최소 3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은 돼 있어야 되는 말이야. 내가 안 쓰고 가만히 놔둔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이 똑같은 100만 원이 20년 지났을 때 누가 어떤 방법을 했을 때 제일 큰 돈이 돼 있냐?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큰 돈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집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집을 사놓으면 그게 제일 큰 돈이 돼. 똑같은 돈으로. 하지만 200만 원으로 집은 못 사지만 무슨 얘기지? 간접적으로 이해는 되지? 응. 그러니까 1억이 있는데 1억 가지고 집을 사놓고 20년 지난 친구 1억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20년이 지난 친구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똑같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집을 사놓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래서 다들 영끌해서 집을 사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야. 좀 잘못됐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이제 집이 꼭 있어야만 살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 집 없어도 살 수 있어. 전세로 살 수도 있고 월세로 살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는 그런 거다. 지금 선생님이 너무 흥분했다. 자, 다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요 복리다라고 하는 상황에만 다시 얘기를 해볼게. 아까 복리가 뭐라 그랬지? 복리? 같은 증가나 감소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 이게 복리라 그랬잖아. 자, 쉽게 얘기해 볼게. 유리판이 있어, 유리판. 유리판이 있는데 이 유리는 빛이 들어오면 코팅지? 이 코팅지가 그 빛의 20%를 차단한대. 20%를 차단하는 어떤 유리창이 있어. 그러면 한 장을 통과했어. 한 장 통과하면 A라는 빛이 들어왔어. 얼마가 통과해? 20%를 차단하니까. 80%가 통과하겠지. 그럼 그걸 두 번째 유리창 또 있어. 여기를 또 통과시켜. 그러면 얼마가 통과해? 80%의 80%만 또 통과하겠지.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이런 것들이 복리란 뜻이라고. 그러면 세 번째 장을 또 통과해? 또 통과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0.8에 0.8에 0.8만큼 통과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한 장 통과할 때마다 0.8씩 되니까 한 장 통과하면 0.8A, 두 장 통과하면 0.8의 제곱 A, 세 장 통과하면 0.08. 그러면 n장 통과하면 몇이라고 쓰겠다? 0.8의 n제곱 a만큼 통과했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의 문제가 현재는 우리가 뭐 몇이 통과해요 이런 말보다 이런 말이 잘 나와. 문제를 읽어보자.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 시간 후에는 A의 X승 말이고 증축한대. A의 X승 말이. 방금 0.8의 N승. 지수꼴로 나오잖아. 그래서 복리는 지수꼴의 표현이 돼요. 지수꼴. 그래서 이 문제가 복리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되는데 복리법은 자, 여기까지만 기억해놔. 복리법은 지수함수다. 복리법은 지수함수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가 X시간 지나면 A의 X승마리로 증식한대. 한 마리가 X시간 지나면 A의 X승마리. 자, 그럼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A의 제곱마리.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10마리를 배양했더니 3시간 후 80마리. 자, 10마리가 3시간 지났어. 그러면 한 마리가 A의 X승이니까 몇 시간 지났어? 3시간 지났어. 그럼 한 마리가 A의 3제곱씩 됐겠지. 그럼 10마리니까 어떻게 됐겠어? 10A의 3승마리가 됐겠지. 그게 몇 마리래? 80마리가 된대. 아, A는 2구나. A는 2구나. 아, 시간당 2의 X승으로 변화하는구나. 자, 그럼 이때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려면, 자, 똑같이 10마리가 X시간 후에는 10 곱하기 2의 X승마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몇 마리 된다? 2560마리. 10으로 약분. 자, 256은 2의 몇 승? 자, 그러면 몇 시간 후다? 8시간 후에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는, 이미 요거 문제를 풀기 전에, 많이 흥분했던 그 식은 아니지만, 이제 이게 난이도가 점점 가면, 우리가 직접 요 복리에 대한 이 변화를 가지고 지수함수 꼴인 이 A의 X승을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근데 얘는 A의 X승 말이에요 라고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식이 나온 건데, 이제 우리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게 지수 방정식 꼴의 요 실생활 예제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식만 한번 볼게요. 어느 회사에서 만든 정수 필터는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잔류하는 불순물의 양이 반으로 준대요. 지금 나왔잖아, 그렇지? 통과할 때마다 반으로. 응? 필터 하나 통과하면 A가 들어갔어. 통과하면 얼마 됐어? 2분의 1의 A가 된 거야. 그럼 필터를 또 통과했어.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의 제곱 A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게 이제 복리란 소리야, 복리. 자, 그렇게 해서 X개를 통과했다. 자, 이렇게 해서 X개 통과하면 얼마만큼 통과했어? 2분의 1에 X승 A만큼 통과해서 됐겠지. 그러면 이 X번 통과한 애가 정수 필터 통과하기 전에 12.5%. X개 통과한 애가 그 통과하기 전에 12.5%. 12.5면 5%면 100분의 몇이냐? 100분의 12.5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12.5는 1000분의 125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2분의 1의 X승이 1000분의 125예요. X가 얼마니? 이렇게 된 거죠. 1000분의 125는 몇 분의 몇일까요? 8분의 1입니다. 8분의 1은 2분의 1의 3승이죠? 몇 시간? 3시간. 3개. 그러니까 복리로 나오는 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런 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 자, 이 178번은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지수함수 활용처럼 로그함수 활용처럼 지수함수 활용도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T는 뭐냐? T1은 뭐냐? 자, T. 음식물 쓰레기의 양. T개월 후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 1월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 자, 그대로 저 등식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2024년 1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1200톤. 7월에 나온 음식물 쓰레기 양은 960톤. 아니구나. 이게 T구나. T1이 아니고. 1월에 나온 게 T. 1월에 나온 게 T1인데. T개월 후. 다음에 1월에서 7월 됐어. 몇 개월 후? 6개월 후. 자, 그러면 저 T가 몇이야? 960톤. T개월 후의 양은 처음 나온 양 1200톤. 곱하기 5분의 2. 5분의 4. 5분의 4에 5분의 2 KT승. 자, 각각 T와 T1과 스몰 t에 대입한 거 되겠습니까? 응?
T. 7개월, 6개월로 나온 양. 6개월로 나온 양. 960T. 처음 나온 양. 1월에 나온 양. 1월에 나온 양. T1. 6개월 후. 이렇게 대입했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K를 구해라. 자, 그럼 일단 요 1200으로 양변을 나눠볼게요. 1200 이렇게 나누고 그럼 좌변 120분의 96. 얘랑 관련된 지수가 나올 겁니다. 자, 120분의 96. 약분해보세요. 120분의 96. 4로 약분하면 30분의 24. 6으로 약분하면 5분의 4. 그러니까 좌변이 5분의 4예요. 120으로 약분하면. 그럼 얘가 몇이야?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1. 그래서 5분의 12가 1이니까 K는 12분의 5예요. 자, 이런 식으로 답이 찾아지는 거야. 그래서 등식이 나와 있으면 그 등식에 하나하나 잘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